네, 이번 시간에는 아웃풋 파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웃풋 파서 이제 여기 보면은 AI 에이전트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챗 모델, 메모리, 툴, 그다음에 아웃풋 파서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바로 보여지진 않고 이 AI 에이전트를 생성한 다음에 이 AI 에이전트에서 이 require specific output format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지 나오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체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 네 번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아웃풋 파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AI 에이전트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아웃풋 파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 세 가지는 플러스 눌러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오토 픽싱 아웃풋 파서, 아이템 리스트 아웃풋 파서,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서가 있는데 대부분 제가 아마 여기서 설명드릴 때는 이 마지막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서를 좀 더 주요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요걸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걸 왜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아웃풋 파서 왜 써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마 챗GPT를 당연히 써보신 분들이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면 GPT가 항상 우리가 묻는 질문에 답변이 늘 일관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도 분명히 여기에 분명히 나 같은 질문을 또 했는데 이전 질문과 또 다음 질문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생성형 AI의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이 그래도 일관되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답변 결과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거나 서비스 뭐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챗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챗봇이 엉뚱한 답을 계속 주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만든 질문에 늘 일관되게 답을 줘야 되고 A가 묻든 B가 묻든 C가 묻든 뭐 예를 들면 진료 시간이 언제라고 물어봤는데 뭐 답변이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라고 이게 답변이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의 질문은 되게 친절하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되게 뭐 불투명하게 답변할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모델의 출력 결과를 엄격하게 파싱을 하는 특성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얘가 이 모델에 우리가 말한 이 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오류를 발생하거나 또는 재시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계를 열심히 잘 하면 우리가 유저가 우리가 원하는 답변만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드 컨스트레인트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 프롬프팅에 직접 넣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 시스템 프롬프팅도 얘가 답변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 프롬프트의 모델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 또는 예시를 제시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이 예시를 학습된 패턴으로 인식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응답하려고 시도하지만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질문이 좀 많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혹은 모델이 혼동하는 경우에는 이 제이슨이 아닌 다른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랑 다르게 얘는 소프트 가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답을 원할 때 늘 항상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웃풋 파서를 사용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보장된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사용 목적이고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시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앞에서 말한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서 요걸 제일 많이 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많이 물어보죠. 내가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줌 회의 일정 추가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게 연결돼 있으면은 줌 회의가 생성이 되는 어떤 결과를 내보낼 거예요. 근데 이제 AI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LMM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을 추가할게요. 제목, 시간, 위치.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줌 회의라는 어떤 그 일정 만들 때 이 줌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 줌에는 이렇게 한글로 뭔가 받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영어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 파라미터 이름이 지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줌 회의에 맞는 거를 우리가 1차적으로 AI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웃풋에 대한 형식은 반드시 영어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날짜도 예를 들면 날짜와 시간 형태 그다음에 이게 시간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3단계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AI가 이 부분을 1차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고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나와야 될 형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아웃풋 파서로 정리해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간단하게 챗과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놨고 챗 모델은 뭐 여러분들 뭐 상관없어요. 모델은 어떤 건 상관없고 근데 전 제미나이에서 사용했던 모델은
2.플래시 프리뷰 요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에 지금 제가 AI 에이전트에는 지금 아무런 기능을 붙여놓은 게 없어요. 그냥 시스템 프롬프팅도 지금 현재 그냥 간단한 너는 이제 그냥 도움을 주는 어시스턴트만 됐고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이제 참고로 여기 지금 제 메모리를 뺐기 때문에 이전 질문은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한민국 뭐 주요 도시들 한번 이거 내용 가지고 제가 한번 새롭게 리셋을 해보고 질문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대한민국 주요 도시들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자, 이제 이 아웃풋 파서와 있는 거 없는 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원했던 거는 뭐 주요 도시들이 좀 리스트로 나오길 원하는 부분이겠죠. 네, 이렇게 나왔고 결과가 나오는데 뭔가 되게 길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길게는 필요 없었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부산, 인천, 대구 이렇게만 원했었는데 이제 길게 설명을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해줬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아웃풋 파서를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이 아웃풋 파서를 한번 바로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서 이 부분이 있고요. 이 구조는 네, 저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스테이트 대신에 컨트리로 해볼게요. 컨트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스키마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generate from JSON example. 그래서 이 JSON의 example에 따라서 얘가 인식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캘리포니아 이런 것들 다 미국의 어떤 그 주와 그다음에 도시 이름이죠. 저는 컨트리를 변경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지금 결과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앞에서는 쭉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T 사용할 때 나온 결과 값인데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연결하니까 바로 그냥 대한민국 주요 도시 됐을 때 이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이 JSON 형태로 그대로 답변을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제너레이트 이렇게 이 형태로 쓰면은 이제 아웃풋 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서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옵션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generate from 이것도 있고 이 define인데 얘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여기다 다시 보여드릴 건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얘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여기다가 제가 country 쓰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그 어떤 프로퍼티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타입이랑 어떤 형태를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예시로 넣었지만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다 문자열로 돼 있죠. 문자열이고 얘는 또 이렇게 리스트 또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시로 넣었을 때 이거 예시가 이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시를 준 거 이외에 어떤 값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시티즈에다가 뭐 답 형태가 뭐 예를 들면 날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값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근데 그런 게 이제 또 이그샘플로만 하면은 그 이그샘플 이외의 값에 대해서 얘가 대응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타입을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컨트리라는 게 있고 이 컨트리에는 타입이 문자열이야. 그리고 시티즈는 이제 타입이 얘는 어레이 형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이 이제 값이 문자열이야. 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 컨트리 시티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디파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아웃풋 와서 제너레이트를 된 걸 지우고 얘를 디파인 된 걸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는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결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던져볼게요. 참고로 지금 연결한 것마다 그때그때마다 데이터 대화가 달라지고요. 메모리를 연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대화를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면요. 네, 이번에 이제 여기 부분 초록 체크 표시 됐죠? 그래서 앞에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똑같은 형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define과 generate 이게 뭐 여러분들이 좀 편의상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급하다 싶으면은 그냥 예시를 빨리 만들어서 주고 던지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define 같은 경우 조금 더 복잡해 버리죠. 뭔가 이제 타입도 지정해야 되고 프로퍼티 이런 거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 차라리 뭐 이걸 쓴다고 하면은 요 예시를 다시 한번 이제 프롬프팅을 던져서 얘를 이제 저 JSON 형태의 define으로 바꿔줘 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제너레이트 된 거를 좀 더 편의상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 다 동일한 결과를 내뿜는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시스템 프롬프팅이 너무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예시를 제가 넣어놓고 처음에 그냥 아까 대화했을 때는 이렇게 좀 길게 나왔잖아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아웃풋 example 해가지고 넣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example하고 country, cities.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저장한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이번에 아웃풋 파서 둘 다 연결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이 모델만 연결해 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들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러면 앞에랑 결과가 지금 형태가 좀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컨트리, 시티즈. 네.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랑 얘랑 결과가 똑같아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웃풋 파서는 이제 하드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강한 제약 조건이고, 이렇게 지금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은 거는 이거는 소프트 가이던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따르지 않아도 얘가 모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질문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답변을 일관적으로 주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면 조금 더 복잡한 질문이나 다른 내용이 좀 길게 쓰다 보면은 이 형태가 반드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테스트 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왜냐면 되게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예시들만 설명을 위해서 넣어놓은 거라서, 그래서 넣고 붙여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아마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경험적으로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아이템 리스트 아웃풋 파서와 오토 픽싱 아웃풋 파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도로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찬가지 얘도 우리가 뭐 건강에 좋은 5가지 리스트를 알려줘, 뭐 단순히 항목을 나열해줘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의 예시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아이템 리스트 아웃풋을 이제 얘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제가 연결을 했다고 볼게요.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은 아웃풋 파서를 적용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 아웃풋 파서 아이템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뭐 세퍼레이트, 이제 이게 이 계행이거든요. 계행으로 해서 이제 이 넘버 오브 아이템스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이제 그냥 개수 특별히 제한 없이,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10개든 100개든 다 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지가 알아서 이게 계행으로 부분하는 거죠. 보면은 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제이슨 형태로 구조화 돼서 이런 형태 나온다라는 게 요 아이템 리스트 아웃풋의 형태고요. 요 오토 픽싱 아웃풋 파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흔히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질문이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게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지금 틀린 걸 가정하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회의에 대한 부분에서 마지막에 줌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뒤에가 그 쌍따옴표가 빠진 상태로 제가 넣었다 할게요.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이 오토 픽싱 아웃풋 파서가 이걸 내용을 확인하고 이게 사용자가 틀렸구나 해서 자동적으로 고쳐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 픽싱은 이제 말 그대로 좀 더 이렇게 좀 한 번 더 실수할 수 있는 거를 대비하는 거라.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보면 아웃 파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얘를 이제 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연결을 하고 구조 모양이 좀 약간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웃 파서를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꼭 반드시 또 아웃 파서에 여기 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델도 만약에 뭐 같은 걸 써도 되긴 한데 이렇게 써도 되고, 같은 거 써보죠. 이렇게 연결하고 쓰면은 자 이제 모양이 좀 이렇게 나오죠. 네, 좀 되게 길게 나오고 하는데, 얘도 결국에는 이 그냥 스트럭처드 아웃풋에 한 번 더 필터링 거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더 알아서 얘가 이 모델에 의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아웃풋을 결정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를 잘 뭐 쓰진 않긴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 얘는 그래서 보시면 별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이 노드 자체에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데, 이 노드에 보면은 애드 옵션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롬프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 인스트럭션이 알아서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을 따라서 고쳐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보시면 그냥 이것만 있고 아무런 이제 기능이 여기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자주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유저가 되게 실수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유저가 입력 자체를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이 오토 픽싱 파서를 자동 그냥 입력해서 넣으면은 이제 유저의 실수를 잘 잡아준다. 이게 없으면 이제 그 실수 없이 이제 그냥 얘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 입력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응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오류가 날 수 있으니 그 오류 나는 것을 약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그 버퍼라고 보시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전체 아웃풋 파서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아웃풋 파서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팅에 쓰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아이템 리스트 아웃풋,
오토픽션 아웃풋, 이렇게 아웃풋 파서 세 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서 요것만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 좀 테스트 해보시면서 어떻게 좀 써야 되는지를 감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비단 지금 제가 대화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내가 문서 같은 거를 많이 올린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파일 업로드 또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제가 채팅으로 예시한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작성을 한 뭐 어떤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가지고 특정 문서가 이 아웃풋 파서에 맞게끔 정리하면 되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보통 문서 처리를 많이 하시는데 유즈 케이스로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누가 사람마다 같은 회의록이를 하더라도 A와 B와 C가 서로 다 다르게 썼다고 하더라도 이 아웃풋 파서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회의록의 어떤 원하는 포맷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누가 쓰더라도 늘 동일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문서가 뭐 100개, 1000개, 뭐 이렇게 10,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아웃풋 파서를 돌리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모두 동일한 아웃풋으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사용 유즈 케이스를 좀 더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좀 제가 이 아웃풋 파서를 쓴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무원 분들이나 진짜 뭐 문서가 진짜 너무 많아. 그럼 그 문서들을 다 같이 균일하게 포매팅을 만들어서 돌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누가 뭐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아웃풋 파서로 좀 정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또 유즈 케이스까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만의 아웃풋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해보시고 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